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계속 노래로 듣기 했었죠. 노래 듣기도 했었던 한 작품 그리고 한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들었던 노래 중에 BTS의 노래 말고 조금 익숙하지 않은 노래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 노래는 I've Been Missing You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만들어진 계기는 바로 이 크리스토퍼 조지 라토어 윌리스라고 하는 이 흑인 래퍼가 엄청 유명한 래퍼였어요. 노토리어스 B.I.G라고 해서 빅이라고 불렸죠. 정말 에미넴보다 라임을 잘 만들고 뭐 투팍보다 리듬감이 좋고 정말 뉴욕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래퍼였는데 파티를 하고 다음 날 어떤 흑인 갱단의 총격을 받습니다. 총격을 받고 결국엔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션 콤즈, 퍼프 데디라고 하는 현존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래퍼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친구인 비기를 기리면서 노래를 한 곡 만들게 돼요. 우연히 장례식을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노래를 한 곡 듣게 되는데 그 노래에 자신의 친구를 기리기 위한 가사를 샘플링해서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 노래가 Every Breath You Take라고 하는 스팅의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죠. 엄청 오래된 싱어송라이터의 스팅의 노래에 자신의 곡을 샘플링 하는데요. 이 스팅의 곡을 잠깐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자, 가사를 좀 집중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에 들리는 가사들과 이 스팅의 노래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정말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죠. 이미 그녀는 떠나갔지만 나는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순애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퍼프데디가 자신의 친구에 대한 사랑 그리고 떠나버린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좀 담고자 했어요. 그래서 I've Been Missing You라고 하는 퍼프데디와 그의 친구들이 노토리어스 B.I.G를 기억하면서 앨범을 만들게 됐고요. 그 노래는 멜로디 똑같습니다. 그 방금의 노래를 좀 샘플링해서 만들었고요. 이 가사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Seems like yesterday we used to rock the show. I laced the track, you locked the flow. So far from hanging on the block of dough. Notorious, they got to know that life ain't always what it seemed to be. Words can't express what you mean to me. Even though you're gone, we still a team. Through your family, I'll fulfill your dreams. In the future, can't wait to see. 네, 같은 노래지만 전혀 다른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연인에 대해 그리워했다면 퍼프데디의 곡은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그 스타일을 랩으로서 표현을 했죠. 자, 이 노래가 1997년도에 빌보드를 올라갔고요. 11주 연속 1위를 하게 됩니다. 정말 기염을 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보드 11주 연속 1위를 하면서 그리고 2021년에 BTS가 이 노래를 다시 커버하게 되죠. 결국에는 1983년에 스팅이 이 노래를 만들었고요. 엄청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퍼프데디가 이 노래를 듣고 샘플링하게 돼서 1997년에 빌보드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지금의 BTS는 무엇을 그리워하면서 무엇을 기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시대가 지나도 이 같은 음악의 힘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BTS는 BBC 라디오 1 라이브 라운지에 출연을 했고요. 여러분 혹시 보신 친구들 있나요? 라이브 생방송으로 출연을 해서 직접 인터뷰를 한 거예요. BBC의 로버트라고 하는 사회자와 그다음에 방탄소년단이 서로 인터뷰하듯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듯이 진행을 했고요. 다이너마이트부터 시작해서 버터, 퍼미션 댄스 많은 데를 불렀고 중간에 특별곡으로 이 I've Been Missing You라고 하는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만날 수 없는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한 BTS의 마음을 담아서 보고 싶은 마음 담아서 We miss all of you. 여러분의 모두를 그리워합니다. 라고 하며 이 노래를 불렀고요. 이 노래의 영상을 함께 보고 그리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here goes out to everyone that can see someone that they truly love. Check it, yo. In the future, can't wait to see if you open up the gates for me. Reminisce some time, the night they took my chance. Trying to black it out, but it plays again. When it's real feelings, it's hard to conceal. Can't imagine all the pain I feel. If anything to see half your face, I know we're still living the lives after this. 것에 이제 익숙해져 그래도 살아가는 건 포기할 수 없었어 끝이 어딘지 모르기에 더 죽어가는 법 서로 믿지 못해 스스로 만들어버린 끝이 나기야 인생의 탐내는 바이러스 부정적인 생각은 대대로 되는 마이너스 끝이 아닌 걸 알았기에 I couldn't say bye 그날이 오는 것보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장수청소의 이윤영 사무국장입니다. 여러분 방금 설명을 들으셨듯이 이 I'll Be Missing You라고 하는 노래는 본인의 친구를 애도하는 곡으로 쓰여졌지만 BTS가 부른 I'll Be Missing You의 You는 아마
소개했듯이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만날 수 없는, 직접 만날 수 없는 여러분과 우리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학교의 친구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사를 보면 한국어 랩이 새롭게 들어갔는데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일상을 빼앗겨 버린 것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버린 것 같지만 살아가면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더 지쳐서 우리가 혼자 남겨진 외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좀 붓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I'll Be Missing You라고 하는 곡도 보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위안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응원이 되는 그런 그런 노래인 이유는 바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BTS의 이 곡이 지난 27일에 공연을 했지만 사실 그전에도 참 멋지고 아름다운 곡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곡을 지금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출시된 곡이죠. Permission to Dance. 혹시 못 들어보신 분, 또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또 이 노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을지, 도대체 왜 바틀비를 얘기하면서 이 노래를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It's the thought of PM when your heart stays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in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l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And you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and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make our plans and live just like we're calling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cause when we fall we know how to land. don't need to talk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Caus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There's always something that's standing in the way, but if you don't let it fade, yeah, you know just how to put just with the right vibe, yeah. 'Cause there's no looking back, there ain't no one to prove we don't got this on lock, yeah. The wait is over, the time is not, so let's do it right. Yeah, we keep going and stay up until we see the sun.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and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break our plans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cause where we go we know how to live. Don't need to talk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Caus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We don't need permission to Let me show you that we can keep the fire alive. Cause it's not over till the summer say one more time.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break our plans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cause when we
dance. 네, 여러분 너무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네, 뭐 BTS 팬이 아니더라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 바이러스가 전해져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Permission to dance, 그러니까 춤출 것에 대한 권리, 허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목과는 다르게 가사에서 끊임없이 We don't need to permission to dance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춤추는데 허락은 필요 없어. 우리가 좀 상황은 어렵죠. 마스크를 벗고 서로 만나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렇게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데는 상황이 좋아져야 되고 좀 건강하게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시절이 와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분명히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춤춘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이 BTS의 마지막 뮤직비디오 장면에도 보면은 지금 이 사진 캡처된 사진에도 보시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는데 춤을 이렇게 여러분 유심히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면은 춤을 굉장히 못 추는 사람도 있고 또 신나게 정말 이렇게 열심히 흔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춤을 잘 추고 못 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춤을 춘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자유로워진다는 것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BTS의 Permission to Dance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 이렇게 환호를 받았던 이유는 바로 국제 수화를 활용한 안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총 3가지의 국제 수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즐겁게 여러분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들고 가슴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춤 보셨죠? 즐겁게 그다음에 손바닥을 펴고 이렇게 2개의 손가락 사람이 서 있는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하는 춤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V자를 계속 흔드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 평화를 뜻한다고 합니다. 3가지를 이어보면 즐겁게 춤을 추면 평화가 올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요. 이 안무의 어떤 손 모양 또는 동작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표정이라고 합니다. 수화라고 하는 것은 들을 수 없고 또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쓰는 언어잖아요. 그분들이 말을 이제 소리를 내는 방식은 바로 손의 동작이기도 하지만 얼굴의 표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스크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입모양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실제로 지금 데이터들을 이렇게 조사한 것들을 보면 마스크를 쓰고 난 이후에 감정 표현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만 보이니까 사람들이 잘 웃지도 화내지도 뭔가 감정 표현을 이렇게 숨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 소리를 그래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이제 전달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말을 그러니까 표정으로 뭔가를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답답한 어떤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TV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 배려를 많이 못한 부분이기도 하죠. 수화가 이렇게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조그만 원형 모양의 것에서 막 수화를 하시는 분이 나오잖아요.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화를 하시는 분들이 이 BTS 뮤직비디오를 그냥 이렇게 BTS 유명하고
또 춤만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니까 그 들을 수는 없지만 보기 위해서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다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수화와 표정이 완전히 잘 일치된, 잘 전달되는 그런 멋진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소리도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배려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모두가 함께 즐겁게 자유를 누리자,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아주 멋진 그런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Permission to Dance와 또 방금 들었던 I'll Be Missing You 노래 두 가지만으로도 1시간을 토론하자면 토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벗는 데는 허락이 필요하죠. 허락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즐겁고 신나게 또 아름답게 행복을 누리는 데는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제안을 여러분께 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화면 속에 나오는 뭐 캡처의 모습도 그렇지만 이 뮤직비디오에는 국제 수화도 나오지만요. 어린아이도 나오고 또 우리가 인종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혹은 문화권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직업이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학생도 나오고 회사원도 나오고 또 분명히 어디 청소 노동자 분이신 것 같은 분도 나오고요. 또 길거리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노인분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직업과 또 연령과 국가와 인종과 문화 이런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치, 함께 누려야 되는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장면들인데요. 이런 재미있는 발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백신 지금 8월부터 그 나이, 그죠? 태어난 일자로 또 백신 예약을 받는다고 연령대를 좀 낮춰서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던데 이제 워낙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굉장히 갈망이 깊어지고 있어요. 물론 백신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를 단순히 백신만 딱 맞으면 뭔가 해결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백신이 아니더라도 우정이라던가 또는 자유로움이라던가 또 행복이라던가 또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지금 백신을 맞고 나서 코로나를 극복하더라도 우리가 회복하거나 혹은 되찾아야 하거나 잃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더더더 많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기후위기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고요. 또 꼭 백신을 맞아야만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음악에 몸을 흔드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또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또 그런 표현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백신을 뜻하는 영어 표현의 V보다 BTS B가 더 알파벳이 먼저지 않습니까? 거기다 댄스, 춤도 알파벳이 먼저더라고요. 뭐 생각해보면 사실 V라는 알파벳보다 백신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V보다 먼저 시작하는 단어들이죠. 뭐 예를 들면 해피니스도 있고요. 프리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프렌드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바틀비 내용을 이어서 강의를 할 건데 바틀비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틀비적 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리가 익숙해지고 또 너무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에 적응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잊어버리고 또 쉽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어떤 것이 있고요. 그것이 코로나나 뭐 다른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런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BTS의 노래처럼 반드시 우리가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될 가치야 혹은 잊지 말아야 할 어떤 소중한 순간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도 V 백신보다 먼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알파벳의 그 앞에 단어들을 사전을 채운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나중에 글을 쓰고 또 토론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 방금 I'll be missing you라고 한 노래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워야 되는 것은 그죠? 지금 화면 너머에 있는 여러분일 겁니다. 우리가 화면을 끄고 있으면 사실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또 직접 만나는 것만큼 교감이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토요일 저녁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저녁에 그냥 맛있는 밥 먹고 TV 보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소중한 어떤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귀한 마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또 귀한 마음들이 우리가 잘 연대해서 잘 힘을 모아서 좀 손을 잡고 행복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바틀비적 태도라고 하는 것, 바틀비라고 하는 소설 속에 나오는 이런 인물, 아주 기이한 인물에 대해서 박용두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는 박용두 선생님의 강의로 이어서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바틀비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토론 때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용두 선생님을 불러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뭐 BTS 오랜만에 이렇게 또 보니까 아주 반갑고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방금 잠깐 소개해주신 BTS만큼 만큼도 아니겠죠. BTS와는 이제 거의 뭐 정반대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제 바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소설을 읽지 않으신 분도 뭐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책을 이미 읽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뭐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방금 이제 그 영상을 보셨다시피 사실은 그 춤 혹은 노래라고 하는 그 방식의 소통 매체가 갖는 절대적인 그 접근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제 소설은 결국은 글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읽어와야 되는 책이었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미 공감하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문득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방금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이 어떤 이야기가 되었든 그것이 일종의 장벽을 형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제 바틀비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허먼 멜빌이 쓴 소설이죠. 뭐 물론 멜빌이 쓴 뭐 작품들은 이미 많이 있고 또 더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짧은 이 필경사 바틀비라고 하는 책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본 것입니다. 허먼 멜빌은 19세기 미국이 난 최고의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받는 작가이고요. 뭐 이제 이 바틀비라고 하는 작품은 특히나 멜빌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대 소설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오늘 이제 우리가 잠깐 나눠보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되는 그 딱 한 구절이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나는 이것을 하지 않기를 선호합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될 겁니다. 사실 이 바틀비라고 하는 작품은 인간 존재 그리고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있는 소위 이제 층이라 그러죠. 그 레이어들이 엄청 복잡하고 사실은 다양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바틀비라고 하는 인물이 갖게 되는 그 고립 그리고 소외의 모습이 있죠. 또 그 안에는 뭐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또 가장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그 비평서들 중에서는 그 이제 피로
혹은 정신질환의 문제까지도 이 작품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부제가 이제 월스트리트에 대한 이야기죠. 월스트리트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당연히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뉴욕 월가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바틀비는 아주 무의미한 작업을 반복하는 필경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인물이죠. 사실 그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이 반복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뭐 저만 하더라도 이 강의라고 하는 한 형식을 뭐 숫자로 계산하자면 뭐 수백 차례 반복하는 것이죠. 혹은 뭐 분명히 그 내용적으로도 반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필경사의 경우에는 내용을 떠나서 똑같은 어떤 글이라고 하는 것을, 남의 문서를 같은 형식으로 같은 글자 그대로를 베끼는 이제 그런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런 조건에 처해 있는 어떤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를 이 바틀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바틀비적인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혹은 무언가 또 목적을 향해서 혹은 목표를 향해서 공부를 하거나 뭐 학원을 가거나 시험을 치거나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바틀비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단 하나, 바로 이 바틀비적 태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바틀비, 사실 이 두 문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뭐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큰 맥락에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으니까요. 다만 이제 바틀비가 말하는 건 밑에 문장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안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I would not prefer to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내가 I would not, 그러니까 I would는 이제 어떤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영어적인 표현, 영어에서. 그러니까 not, 내가 무언가를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윗 문장이 아니라 바틀비는 아래 문장을 쓰거든요. 즉 나는 무언가를 안 하기를 강렬히 의지하고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그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을 하지 않기를 강렬히 바란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 두 개의 의미는 비슷하겠습니다만 아주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 바틀비라고 하는 인물이 취했던 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바틀비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요 라는 그런 부정을 말했던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써 어떤 긍정적인 본인의 결단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 바틀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하고 선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기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 선택을 내가 내림으로써, 여기서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잠재적인 혹은 새로운 가능성 자체를 좀 열어주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틀비를 이야기할 때 뭐 많은 이제 학자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대 소설에 선정되기도 했잖아요. BBS에서 선정한. 근데 그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의 층위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틀비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은 의미에서 많은 학자들에게 언급되었기도 했고 소위 변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다양한 버전으로 새롭게 이해되고 해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틀비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이 아감벤이라고 하는 철학자에 따르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본인 스스로를 두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논리적으로 뭐 이제 뭐 역으로 이해하자면 무슨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스스로를 두었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스스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소위 말해서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성인으로서 해야 되거나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스스로를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무언가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거꾸로 말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간벤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틀비를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잠재 능력,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능성의 존재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자유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능성이 바틀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한 번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사실 바틀비적인 인물은 특이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뭐 별의별 특이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겠지만 바틀비만큼 정말 아주 초지일관, 시종일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도 참 드뭅니다. 근데 바틀비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을 끝까지 관철시킴으로써 체제 자체, 그러니까 그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교란하는,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특이성을 가진 인물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특이성을 거꾸로 말하면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 혹은 여러분이 한 사회의 문화를 경험하고 거기에 젖어들고 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특이성이기도 하고 개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틀비적인 태도,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끝까지 본인의 신념, 본인의 개성, 본인의 선택을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러니 이 특이성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즉 개성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 내 목소리를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니까요. 그러니 바틀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특이성, 즉 내 안의 목소리를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성.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내가 선택한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틀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방금 여러분 그 보셨던 BTS의 그 Permission to Dance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내가 춤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춤을 통해서 나는 무언가를 표현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허용해 주지 않는, 그 개성을 허락하고 수용해 주지 않는 사회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 춤출 수 있는 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바틀비는 말하자면 직업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개성을, 본인의 그 특이성을 끝까지 관철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소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문장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돌았나? 정신 나갔나?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살면서 여러분, 야, 너 돌았어? 정신 나갔어? 미쳤어? 라는 표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몇 번쯤 들어보셨나요? 저만 하더라도 거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모범생으로 잘 살았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삶을 돌아봐도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때로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혹은 들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그 듣는 것이 나의 어떤 그 특이성을 유지하는, 나의 개성을 누군가에게 아주 여과 없이 드러내는 선택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실은 이 바틀비적인 태도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특이성의 문제일 수 있을 거고요. 개성의 문제일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이 바틀비가 어떤 요구, 상사의 요구이자 뭐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이것은 규칙, 그러니까 명령을 따를 거냐 혹은 안 따를 거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은 저항을 함으로써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새로운 선택지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일례로 대학을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대학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죠. 제가 있는 영국만 하더라도 혹은 뭐 가까이 있는 스위스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중에 대학교를 가는 학생이 50%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 70% 이상이 다 대학을 가니까 절대 아주 다수의 학생이 대학을 가니까 당연히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대학을 안 가는 선택을 잘 머릿속에 그리지 않거든요. 불가피하게 대학을 못 가거나 혹은 가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하거나 혹은 뭐 생계를 위한 생활 전선에 내몰리거나 하는 친구들이 대학을 가지 않지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 번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선택을 온 그런 목소리를 실제로 낸 사람이 있었었죠.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대학교 거부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거부를 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니 왜? 그럼 어떻게 삶을 영위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증법적 순수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대학 갈래? 안 갈래? 대학 가면 성공, 대학 못 가면 실패가 아니라 그런 이항 대립이 아니라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고도 더 나은 삶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틀비적인 태도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변증법적인 그러니까 이제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A, not A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태제, 안티테제, 신테제라 그래요. 신테제라고 할 때 그 sin, SYN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개를 통합한 더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순수한 장소는 딴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선택을 내가 하지 않음으로써 예를 든 거죠. 대학을 가지 않고도 더 훌륭한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죠? 그 가능한 것을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기와 균열은 딴 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내가 그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다만 그 선택에는 위험이 분명히 따르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위험이 따른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그 선택은 굉장히 전복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왜? 대학을 가는 선택은 다수가 하는 선택이고 그런 의미에서 안전한 선택이잖아요. 그죠? 모두가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일 테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전복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것이고 혁명적인 것이고 그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 바틀비의 태도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해석하는 것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유의미한 해석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딴 게 아니고 바틀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말을 조금 더 그 뉘앙스를 조금 더 이해해 보면 나는 이게 싫어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싫어요가 아니라 저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그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생기죠. 그 뉘앙스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냐. 싫어요라고 하게 되면 어떤 그 감정을 어딘가에 투사하는 그러니까 어딘가로 쏘아 붙이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일종의 혐오가 갖는 감정 구조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언가가 싫어요. 그러니까 뭐
흑백이라고 했을 때 흑색이 싫어요라고 하는 건 나의 어떤 싫은 감정을 어딘가로 투사하는, 쏘아 붙이는 것이 되겠죠. 근데 바트비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싫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싫은 게 아니라 저는 다른 선택이 더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선택이 더 좋아요라고 말하는 건 혐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싫다라고 하는 감정을 어떤 대상에 투사하는, 쏘아 붙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다른 걸 선호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자유의 감정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혹은 인지적인 구조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분석까지도 나옵니다. 이 분석이 조금 어려운데 아마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토론을 하면서도 바트비적 태도가 혐오의 구조가 아니라, 즉 어떤 대상이든 그게 뭐 명령이 되었든 뭐 약자가 되었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싫다라고 하는 감정을 쏘아서 투사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것을 거둬들인 다음에 내가 선호하는 다른 쪽으로 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혐오가 아닌 자유의 정서다라고 하는 지점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바트비적 태도가 갖는 어떤 일종의 잠재성에 우리가 조금 주목하면 좋겠어요. 이걸 이제 학자들은 역량이다, 뭐 역능이다, 능력이라는 단어를 합쳐서요, 역능이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딴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바트비적인 용기를 내는 것이죠. 어떤 명령이 나에게 주어졌잖아요. 필경, 그러니까 그대로 베껴 쓰는 명령을 내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대학을 가라고 하는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명령에 사실은 거부하는 거, 저항하는 것은 쉬운 일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근데 바트비는 그 저항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종의 저항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삶에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바티비적인 태도, 즉 나에게 주어진 그 명령이 그것이 이제 부당하든 부당하지 않든 사실 그 문제까지 나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 명령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는 것이죠. 혹은 불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불복종하고 저항한다는 것의 의미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능성은 특히나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건 이런 저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비주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류에 속해 있으면 사실 저항할 일도 거의 없겠죠. 내가 가진 자 혹은 기득권이라면 저항을 할 이유가 없죠. 저항하기보다는 순응하는 것이 내 삶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편안한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 입장, 즉 가지지 않은 자들, 뭐 몫이 없는 자들, 약자의 편에 서서 내가 저항을 하고 그 주류적인 목소리에 그 아니요라고 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용기를 갖는 거, 그게 저는 바틀비적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그 어떤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용기라고 하니까 내가 어떤 명령에 대해서 나에게 요구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춤을 감히 출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니요, 여전히 나에게는 춤을 출 권리가 있고 춤을 출 수 있는 자리를, 공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용기, 그게 저는 바틀비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아니요, 그 부정이라는 태도, 그것이 저는 결국 용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틀비적인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그 어떤 용기를 발휘하는 그 선택, 또 그 장소, 그 목적 혹은 가치가 뭐가 될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 바틀비가 여러분의 그런 토론에 중요한 어떤 이렇게 재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용준 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박용준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지금부터는 조를 나눠서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잘 연결이 되죠. 네, 우리가 바틀비적 태도 굉장히 소극적이어 보이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둔 그 바틀비적 태도로 우리가 어떤 잃지 말아야 할 또는 되찾아야 할 혹은 꼭 간직해야 할 어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치 또는 삶의 순간들을 용기를 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으로 해볼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바틀비적 태도로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V보다 먼저 찾아야 하는 그런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시고요. 또 구글 폼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글을 써볼 수 있는 저희가 그 공식 폼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쓰시고 이야기를 나누셔도 되고 또 이야기를 나누시고 글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부터 8시 25분까지 여러분들 각자 조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만나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분임으로 나뉘겠습니다.